사람들에게 삼국지의 시작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황건적의 난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삼국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발생했던 당고의 화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작은 황건적의 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시작하는 첫 이야기로는 당연한 결과겠지만 황건적의 난으로 리뷰방의 삼국지 시작해보겠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태평도의 교주 장각을 중심으로 발생된 반란 사건인데요. 우길이 창시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 태평도에 장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스스로를 대연양사라 칭하고 고향인 기주 거록군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여 명성을 얻으면서 자신의 가르침에 태평도라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후 제자 8명을 사방으로 보내어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그 결과 후한 13개주 가운데 8개 주에 호응하지 않는 자가 없어 이를 따르는 무리만 수십만 명이 됐고 장각에게 병을 치료받으러 가는 도중에 죽은 자만 10,000명을 헤아릴 정도로 세력이 커집니다. 이에 장각은 이렇게 거대해진 태평도를 36개의 방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내세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건 바로 태평도의 세력이 커지는 동안 과연 한나라는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기에는 기록이 매우 단편적인데요. 영제가 양사에게 태평도의 일을 묻자 양사는 우두머리를 체포해야 한다고 건의하지만 영제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점, 유도가 자기를 주는 조건으로 장각을 토벌할 사람을 모집하려 했지만 이 역시 영제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적어도 태평도의 세력 확장에 영제가 도움을 주면 좋지 방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영제는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태평도를 36개의 방으로 개편한 뒤 장각은 거사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을 주도하는 인물이 바로 마원이입니다. 형 양주의 교도들을 거둬들여 시기를 정해 기주, 위군 어편에서 거병하는 동시 낙양의 환관인 중상시 봉서와 서봉을 통해 내응하기로 하여 184년 3월 5일 내외에서 동시에 거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그 전에 청주 제남국에 있던 제자 당주가 이를 고변하면서 마원이는 죽게 되고 태평도인 수천 명이 추살당하게 되면서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장각은 자신에 대한 추포령으로 이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됐으며 각 방에 명을 내려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 봉기를 하는데요. 봉기하는 이들이 누런 두건을 머리에 둘렀기에 이후 이들을 황건적이라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말했던 영제의 알 수 없는 행동에 대해 저는 당고의 화 이후 황간을 견제할 세력이 없던 당시 한나라의 빈틈을 장각의 태평도가 이용했던 게 아닐까 봅니다. 영제가 황간의 말보다 관료의 말을 믿었더라면 황건적의 난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을 겁니다. 황건적의 난이 발생한 뒤 기주 안평국 청하국 사람들이 안평왕 유소, 감능왕 유충을 잡아 황건적에 호응하는 등 각지에서 이 난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결국 한나라는 169년에 벌어진 2차 당고의 화 이후 15년 만에 당금을 해제하게 됩니다. 이후 북중랑장 노식에게 장각을 토벌케 하고 좌중랑장 황보숭, 우중랑장 주준에게 예주 영천군의 황건적을 토벌하게 하는데요. 하지만 황건적의 기세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3월 형주 남양군의 황건적 잠만성이 남양태수 저공을 공격해 죽이고 다음 달에 예주 영천군에서 황건적 파지에게 주준이 패하게 되자 황보숭은 장사에 주둔하게 됩니다. 이러는 사이 예주의 황건적은 소릉에서 연암태수 조겸을 격파, 유주 광양군의 황건적은 유주자사 곽훈, 광양태수 유의를 죽이는 등 초반의 황건적은 광군에게 연전 연승을 거둡니다. 이렇게 지방 각지에서 광군들이 황건적에게 패하고 있는 가운데 조정에서는 조충, 장양, 하운, 곽승, 당규, 송전 등의 황관이 모두 열후에 책봉됩니다. 열후에 책봉된 황관들은 이후 눈에 뵈는 게 없어졌는지 청렴하고 충직한 황관이었던 여강을 모함하여 자결케 하였으며 낭중 장균이 나라가 어지러워진 원인이 열후에 책봉된 황관들에게 있다고 지적, 이 황관들을 십상시로 언급하며 처형할 것을 주장했지만 역으로 장균이 영제의 노여움을 받게 되는데 이에 어사가 영제의 뜻을 헤아려 장균이 장각의 태평도를 배웠다고 무고하는 바람에 결국 장균이 옥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발생합니다.
전장으로 다시 이야기를 돌려보면 장사에 주둔하고 있던 황보숭의 군대가 파지의 황건적에게 포위당하지만 황건적이 초원에 진영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황보숭이 화기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때 때마침 조조의 지형군이 도착하게 되자 황보숭과 조조의 군은 주준의 군과 합류, 파지의 황건적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쯤 조공의 후임인 형주 남양태수 진일이 남양군 안에서 100여일 동안 주둔하고 있던 황건적 장만성을 공격해 죽이고 장사에서 대승을 거둔 황보숭과 주준의 군은 파지의 황건적을 연천군 양채까지 추격하며 연안군 서하에서 팽탈이 끄는 황건적을 격파하여 예주에 있던 영천, 연암, 진국의 황건적을 토벌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황보숭은 연주 동군에 있는 황건적을, 주준은 형주 남양군의 황건적을 토벌하게 됩니다. 주준군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형주 남양군 완에서 진일의 군과 합류하여 완에 계속 주둔하고 있던 황건적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곳의 수장이었던 장만성은 죽었지만 조홍이 다시 재정비하여 10만의 병력으로 완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주준과 진일 그리고 형주자사 서부의 군 18,000명은 완을 포위하지만 2개월이 지난 8월까지 함락하지 못합니다. 이에 누군가가 주준을 소환할 것을 상주하는 트로짓을 벌이지만 사원 장원이 가까스로 막는데 웃긴 건 주준이 소환당할 것 같으니까 서둘러 조홍을 공격해 죽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황건적은 한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을 방어하고 있었고 주준군은 적은 병력으로 인해 성을 공략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성 주위를 둘러싼 뒤 토산을 쌓는 전략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에 한충의 황건적은 소성으로 퇴각하여 저항하지만 겁을 먹고 항복하려 하는데요. 주준은 이를 과감히 무시하고 계속 전투를 이어가지만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위를 풀면 황건적들이 추격할 것이라 예측하는데 예측이 들어맞아 전투에서 승리하고 한충은 투항합니다. 그런데 투항한 한충을 진일이 분을 참지 못하고 죽여버리는 바람에 겁을 먹은 황건적은 다시 돌아가 소나를 중심으로 성을 지키지만 끝내 주준은 성을 함락하는 데 성공하고 소나를 서학의 정상까지 추격하여 격파합니다. 그럼 주준과 황보숭이 차근차근 황건적을 토벌하고 있는 동안 잊고 있었던 또 한 명의 지휘관인 북중랑장 노식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노식의 군대는 기주 거록군에서 황건적의 수장인 장각이 이끄는 본대와의 교전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었는데요. 패배를 거듭한 장각은 광종으로 퇴각을 했고 노식은 이를 포위하여 함락 직전까지 갑니다. 하지만 이때 중앙에서 소왕문 좌풍이 파견을 오는데 흑자가 노식에게 뇌물을 좌풍에게 보낼 것을 권유하지만 노식은 그러질 않습니다. 이러한 노식이 좌풍은 괘씸했는지 낙양으로 돌아가 영제에게 노식의 군대가 놀고 있다고 모함을 하게 되고 이 말을 믿은 영제가 분노하여 노식을 낙양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소환된 노식의 후임으로 동중량장 동탁이 임명됩니다. 그런데 동탁은 장각군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그 죄로 벌을 받게 됩니다. 184년 8월 조정에서는 연주 동군 창정에 있는 황건적의 수장 복사를 생포한 황보숭에게 장각의 토벌을 명합니다. 그러나 황보숭 역시 장각의 동생 장량이 이끄는 정예병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요. 하지만 전이가 느슨해진 것을 보고 밤에 출격해 적진에 돌입하여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장량을 죽이는데 성공하지만 이때 이미 장각은 병사한 후였고 이에 황보숭은 장각의 간을 열어 사체를 드러내 그 목을 베어 조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184년 11월 거록태수인 곽정과 함께 하곡양에 주둔하고 있던 장각의 또 다른 동생인 장보를 공격해 승리를 거두고 장보를 참수합니다. 장각, 장량, 장보, 삼형제가 모두 죽자 황건적은 구신점을 잃게 되며 이렇게 황건적의 난은 마무리됩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황건적의 난과 관련하여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서주에서는 도겸이 서주자사로 임명되어 황건적을 토벌했다는 것과 교의 추정이 유비와 같이 황건적을 토벌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추정이 어느 지역에서 토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조와 송견 역시 관련된 기록이 매우 적은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소설 또는 게임과 다르게 황건적의 난의 주연은 황보숭, 주준, 노식이라는 겁니다. 왜 한나라는 황건적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을까요?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기에 한나라는 끊임없이 잔당들에 의해 속을 썩는데요. 다음 영상은 황건적이 난 이후의 일과 관련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